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기 방문가 우리 저 학개론 선생님들 특강하는 날이죠. 저는 오늘 뺐어요. 원래 저기 계산 문제 이런 걸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결석도 많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지금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제가 유튜브로 좀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을 듯해요. 자, 이미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카페에 있는 계산 문제 이런 유형들 보고 다 하시고, 아예 버리신 분들은 뭐 버리면 상관없는 거죠. 전략이 버리는 걸 선택하셨다면. 문제는 이 중간에 풀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그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논점별로 문제 유형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걸 좀 풀고 찍는 방법 이런 거라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특강으로 하기에는 뭐 하루 종일 우리가 막 하루 종일 막 10시간, 막 13시간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날 또 수업도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쪼개서 우리 메일 안에 이론이 끝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일단 알려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위험의 관리 시험에 꼭 나온다, 꼭 안 나온다. 시험에 꼭 나오고 싶어요. 나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강의 노트가 60페이지네요. 60페이지.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죠. 위험을 낮추는 방법.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는 우리가 크게 5가지가 있죠. 제보할감, 그리고 제보할감, 밑에 포트폴리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 대안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제외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위험한 투자 대안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항상 보수적 예측 방법과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죠. 여기서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보수적 예측이라는 건 투자에서 가장 좋은 상황을 가정한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한다. 그렇죠. 보수적 예측 방법은 항상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기준으로 투자를 분석했더라도 뭔가 쓸만해 보인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자산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수익은 가능한 낮다고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다고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일단 요게 선행 암기예요. 할인율은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고, 할인율을 투자론에서는 항상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쓴다는 거. 그래서 투자에서 할인율이 나오면 항상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자, 그리고 나서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모가지를 치는 연습을 해야죠. 자, 시작 이러죠. 자,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위험이 발견돼요. 그러면 항상 투자자는 자신의 할인율을 조정해요. 근데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결국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조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을 발견하면 자신의 할인율,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조정하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조정이니까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게 포인트겠죠. 항상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내놓으라고 해야죠. 그래서 항상 보다 높은 할인율,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보수적 예측 방법은 항상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익은 가능한 낮다, 비용은 가능한 높다고 추계하는 방법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투자자는 위험을 발견하면 자신의 할인율,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자, 자신의 할인율 또는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더 내놓으라 그래야죠. 더 내놓으라고. 그래서 보다 높은 할인율,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요. 민감도 분석은 민감도 분석이라고도 하고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해요. 자, 민감도, 감흥도는 항상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죠. 자, 어떤 원인이 바뀌면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치도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치가 민감하게 변화됩니까? 결과치가 둔감하게 변합니까? 이걸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단 찾아내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 놈이 바로 원인이에요.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원인을 하나 또는 몇 가지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원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과치가 항상 변화해요. 투자에서는 결과치라는 게 결국 수익률이겠죠. 결과. 그래서 이 결과치인 수익률이 민감하게 변화합니까? 둔감하게 변화합니까? 이걸 찾는 게 민감도 분석이죠. 그리고 민감도가 큽니다. 이 말은 결과치인 이 수익률이 심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민감도가 클수록 항상 불확실한 대안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는 논점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만능인가요? 즉,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나요? X죠. 항상 독하지 않은 위험만 제거되죠. 즉,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독한 위험,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놈이 어렵죠.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그럼 항상 서로 다른 자산끼리 조합하는 거죠. 이게 여기 떠올라야 돼요. 자, 어떤 자산끼리 묶어서 투자를 하나요? 그럼 결론이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어야죠. 근데 서로 다르다라는 걸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상관계수라는 걸로 판단하죠. 그런데 이 상관계수는 몇부터 몇의 가격, 몇부터 몇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자산끼리 묶어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쪽에 있는 자산을 묶는 것이고, 이항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을 묻습니다. 이게 일단 암기 코드예요. 이건 옆에 기출지문 하면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그럼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삼성전자의 주식에다가 어떤 회사 주식을 묶어야 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지를 투자론에서는 무엇으로 찾습니까?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결론이 일단 상관계수는 작은 자산끼리, 즉 마이너스 음수 쪽에 있는 것끼리 묶고, 그리고 이항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끼리 조합합니다. 딱 두 가지 결론. 그 다음에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걸 최종적으로 선택합니까? 최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항상 효율적 전송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이게 틀이에요. 그럼 기출지문 한번 보자고요. 자, 위험의 관리니까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죠. 위험을 낮추는 방법인데 여기에 보수적 예측이 보여요. 보수적 예측. 그럼 항상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가장 안 좋은 상황. 자, 수익은 가능한 낮게 추정을 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요게 딱 보여야죠.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끝에 왔더니 보수적 예측 방법이야. 보수 예측. 그럼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장 안 좋은 상황이란 게 뭐니? 수익은 낮추고 비용은 올리는 거예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수익을 가능한 낮게 조정하는구나. 수익을 가능한 낮게 추정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자신의 할인율 또는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을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가 투자론의 진리가 하나 있다 했어요. 진리가 요구 수익률이란 게 나와요. 요구 수익률. 즉 투자자가 뭔가 보장받기를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항상 투자론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올리겠어요? 항상 자신이 요구하는 수익을 낮추겠어요? 그렇죠. 어떤 돌 플러스 아이 투자자가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을 낮추겠어요? 그럼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죠? 모의고사 점수를 들었죠? 자, 미스터 구한테 찾아와서 어떤 분이 이렇게 요청해요. 아이고, 미스터 구가, 나 말이야, 학교는 점수를 10점 맞고자 해. 10점 맞고자 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상해요, 이상 안 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항상 모의고사 점수는 높게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들은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항상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다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거고, 요구 수익률은 항상 상향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됐는데, 자, 2번 질문을 보면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와. 이런 표현. 하향 조정,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상향 조정.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된다고. 항상 우리가 올리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요구하는 수익을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수익을. 그리고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대안을 분석할 때, 투자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이냐, 이걸 분석할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익은 높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낮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낮다고 가정하는 게 보수적 예측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 의외로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요구냐 기대냐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뭉도 분석이 나오면 항상 원인과 결과의 분석,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원인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 원인을 개별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투자의 결과치, 수익률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순형가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이 투자의 결과치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민감하게 변합니까? 둔감하게 변합니까? 이걸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큽니다. 그러면 변화가 심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변화가 되면 뭔가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따라서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논점 1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나요? 결론이 항상 비체계적 위험만. 자, 3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등 시장 상황으로부터 발생되는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논점 2는 어떤 자산끼리 묶습니까? 이거잖아요. 어떤 자산끼리. 그럼 어떤 자산끼리 묶어야 돼요?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자산인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뭡니까? 이건 통과하자 그랬어요.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암기를 하자고요. 상관계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일단 마이너스 쪽이 서로 다른 자산이죠. 자,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찾는 건데, 마이너스 관계가 나온다 그러면 수익률의 변화가 서로 반비례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에서는 수익률의 측면에서 서로 수익률이 반대로 엇갈린다면 다르다고 해야죠. 그런데 어떤 두 자산은 외형은 다르지만 수익률이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져요. 그럼 외형은 다르더라도 수익률이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지는 비례관계라면 투자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암기했어요. 일단 먼저 암기 코드가 뭐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플러스 1.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마트에 갔더니
1 플러스 1이 있어요. 1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자산 준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자산 준다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하나 똑같은 거 더 갖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인데 플러스 1 쪽이 무조건 동일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항상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게 서로 다른 자산이고 이항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을 묶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자, 포트폴리오 개발 자산 간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럼 1 플러스 1이네. 똑같은 애구나. 그럼 묶어봤자 효과는 없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익률의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계수 마이너스 1에 있습니다. 그러면 땡큐죠. 이게 가장 완벽하게 다른 자산이니까 그렇죠.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포트폴리오에서는 항상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 그럼 두 가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 쪽에 있는 자산끼리 묶어야 되고 이항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끼리 묶어야죠.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바로 요 표현이에요. 수익률의 변화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의 변화가 반비례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측면이 되는 거죠. 수익률의 변화가 상반된다는 건 결국 수익률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수익률의 변화가 상반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상관계수로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는 부동산. 여기에 투자하는 건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하는 지점입니다. 자, 효율적 전선은 자, 포트폴리오 중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암기 하나 하자 그랬어요. 우리 보수적. 자,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냐 가파르냐. 완만하냐 가파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놈이요. 아이고. 여기 보면요. 지금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기 있죠. A안을 선택한 사람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니까 요걸 선택한 투자자를 우리는 보수적 투자자라고 하죠. 그리고 위쪽을 선택한 투자자를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둘 중에 누구의 무차별 곡선이 더 가파르냐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느 쪽이 요 보수적 투자자가 더 가파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암기는 어떻게 하자겠냐? 보수적을 쓰다 보면 보수직 이렇게 된다. 수직.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항상 수직선에 가깝습니다. 가파릅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고 끝내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항상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수직선에 가깝습니다. 가파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초벌구이 끝났으니까 빵크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빵크노트. 자, 위험의 관리. 위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할, 포트폴리오. 근데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에요. 그럼 보수적 예측이 나옵니다. 그럼 항상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가장 안 좋은 시장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가능한 낮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되는 수익률을 항상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항상 위험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나의 할인율, 나의 요구하는 수익을 조정합니다. 자, 항상 요구하는 수익률이 나오면 요구하는 수익률은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위험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보다 높은 할인율,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민감소 분석은 원인과 머시기 분석이에요. 원인과 머시기 분석, 결과 분석이죠.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일단 찾아내죠. 이게 원인. 그리고 이 원인을 개별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 투자자의 결과치, 수익률 또는 순현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합니다. 자, 민감도가 큰 투자 대안입니다. 민감도가 큰 투자 대안일수록 항상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포트폴리오 논점 3가지. 포트폴리오 논점 3가지.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통해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나요? X. 어떤 위험만? 체계적 위험만. 체계적 위험만.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말 실수했어요. 비체계적 위험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체계적. 근데 항상 요놈이 암기가 돼야 돼요. 어떤 자산끼리 조합합니까? 서로 다른 자산끼리. 서로 다른지는 투자론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관계수로. 상관계수는 어떻게 수치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그러면 이왕이면 어디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측정되는 자산끼리. 이왕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끼리 묶습니다.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입니다. 접하는 지점입니다. 자, 6번. 분산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뜻하죠. 포트폴리오는 모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체계적인 위험만을 감소시킵니다. 시장 상황으로부터 발생되는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항상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이고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포트폴리오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가지거나 동일한 수익률에서 가장 낮은 최소의 위험을 가지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안 끝났어요. 아직. 요놈이 중요하죠. 요놈. 위험 분산 효과라는 건 위험을 낮추는 효과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낮추는 효과인데,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상관계수가 어떤 자산끼리? 작은 자산끼리 결합한다면 작은 자산끼리. 그러면 첫 번째, 상관계수란 두 자산 사이에 나타나는 수익률의 변화 관계를 의미합니다. 수익률의 변화 관계. 그러니까 수익률이 비례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느냐, 반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느냐. 그럼 항상 반대로 작동을 할 때 수익률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아니,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수익률이 움직이며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죠. 서로 반대로 작동을 해야죠. 그래서 암기 코드가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 되는 거죠. 암기 코드는 1 플러스 1. 그러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는 있다 없다?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상관계수가 1이라면이 아니라 1이 아니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1이면 항상 동일한 자산인데요. 플러스 1이 아니라면 결국 동일한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자산이 아니라면 묶으면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는
있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실수 잘 하시는 거예요. 플러스 1만 보시면 안 돼.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면 동일한 자산이니까 위험 분산 효과는 없다. 플러스 1이 아니라면, 이 말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니까 위험 분산 효과는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꼭 위험에 관리는 암기해야 돼요. 특히 보수적의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 위험 조정 할인율은 할인율 또는 요구 수익률을 올린다. 포트폴리오 관련된 상관계수, 즉 어떤 자산을 조합합니까? 서로 다른 자산끼리. 서로 다른지를 어떻게 하니? 상관계수로. 상관계수는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근데 그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 마이너스 1 쪽에 가까운 자산을 묶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